더불어민주당 제9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8일 만인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두 달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 가계와 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국민 고통지수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소비자 물가도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얼마나 힘들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복합위기에 대비할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민생경제를 본격 챙기겠다니 다행입니다. 대책 없다던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주재하겠다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고위당정협의회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정부 여당 참석자들은 모두 웃음꽃을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잔을 마주쳐 건배하는 모습은 자칫 축하 자리처럼 비칠 정도였습니다. 국민은 데드크로스로 허니문이 끝났음을 경고하는데 정부 여당은 아직도 허니문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민심과 괴리되어 있으니 회의 결과도 속빈 강정인 것입니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2차 추경의 신속 집행, 경제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또다시 기업 규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추석 민생 대책을 앞당기는 것이 비상한 위기에 대응하는 대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부 여당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만 열면 전 정부 탓과 야당 공격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제발 버리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치의 성과물로 집권 세력의 유능함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이 해온 현장 활동과 성과를 1차적으로 정리해 어제 7대 긴급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지원법, 밥값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은 원구성 전이라도 여당만 동의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민생경제특위라도 빨리 열어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함께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 등을 챙겼음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입니다. 역할도 수행이 아니고 기획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 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작년 7월 후보자이던 대통령에게 2천만 원의 고액 후원을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카로 여긴다는 친구 아들 황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 시스템마저 형행화될 것입니다. 한낱 장사도 인연을 따르다 보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재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인사 대참사에 공약 파기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통치, 불공정과 몰상식의 국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겸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혹시 국민 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를 국민 고통지수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민 고통지수가 올해 1사분기 7년 만에 10.6을 기록하며 최대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은 39.6% 튀었고 필수 공공재인 전기와 가스 수도는 전년 대비 9.6%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7.4%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상황에 민생고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나토 비하인드 컷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업무에 열중인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는 텅 빈 모니터와 텅 빈 A4 용지를 들여다보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정부는 출범 2달 만에 처음으로 고위당정 회의를 했지만 민생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하여 박지원 서훈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침묵몰이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일 전 정부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은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더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만 명대로 늘어나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전 정권 때리기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를 활용해서 고등과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발전과 위기의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 쓰일 재정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메꾸는 방식은 교육계 내의 갈등만 키우고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도 현저히 해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 재원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등교육 발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입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교육 백년지 대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출장길에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함께한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는 대통령실 실무자로 구성된 사전 답사팀과 함께 미리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오기도 했고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나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거나 사적으로 보내는 일정, 장소 모두 다 1급 보안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국 때는 보안이나 경호 문제로 탑승자가 엄격히 제한되는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영어를 잘한다, 또 해외 행사 경험도 많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옹색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굳이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에 이원모 비서관 부부를 서로에게 소개해서 결혼까지 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것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비선 정치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선 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일전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우려를 국민들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거나 BTS를 동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부속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와 한 첫 약속을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의 민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정부와의 교섭이 타결되고 전국적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협상장을 나가자마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라는 문구에 연장 등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어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왜곡 발표하며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미봉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비쳤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 성과를 보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제출된 보고서를 일몰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국회 보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보고사항에 시행 성과만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국회를 핑계로 대며 시간을 끌고 성과 분석과 활성화 방안까지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시행 성과만 보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의적인 성과 분석으로 여당과 함께 한시적 일몰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밀고 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 함께한 첫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왜곡하고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의 약속과 합의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파업 과정 중 연행되신 두 분의 화물 노동자가
여전히 구속 상태로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협의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이후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즉각적인 석방과 화물 노동자의 현업 복귀로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민정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 행정관 자리의 친인척 채용, 1급 보안을 다루는 대통령 순방의 민간인 수행원 채용, 검찰공화국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검사 출신들의 인사, 금융, 재정 등 핵심 요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인이 1급 보안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제 20번에 걸쳐서 기자와의 질답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김 여사 일정을 수행만 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국가 기밀임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동선 그리고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은 물론 국내 기업들, 이익단체들도 대통령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면밀히 알아내려고 정보 전쟁을 펼치는 것이 바로 순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아주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행사 장소와 동선에 대해서 일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오로지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신모 씨의 대통령 순방 동행은 대통령실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사 기획과는 무관한 한방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한 신모 씨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일정들을 기획하라고 그러한 직책과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의전 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이렇게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 비서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또한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순방을 가기 전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점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비선으로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의전비서관, 또 허송아비 논란이 일었던 총괄 책임자인 비서실장,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임용의 하자가 없다고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특권 남용의 챔피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인척 채용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실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무능과 전횡을 규탄합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의 공모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루빨리 열어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이런 넘쳐나는 의혹들을 뭉개려고 목리를 부리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운영위만큼이라도 따로 개최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해서 실효성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하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6%는
98년 11월 의원 2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 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발표 방안이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이나 캔 등의 개별 포장된 김치, 단무지,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것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원가를 9%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를 10% 상향해서 식품 제조업과 요식업계의 식재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첫째로는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 이거 부가가치 면제하는 것이나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 10% 상향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또 병캔 등에 포장된 개별 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10%의 할인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조 공장 판매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10% 부가세 면제가 어느 단계에서 10% 면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한테 10%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가공업체가 판매업체한테 납품할 때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만일에 중간 가공업체에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걸 한다고 하면 최종 소비자한테서는 그 가격이 할인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일에 또 이것이 중간 가공업체들한테 10%만 그 부가세만 감면한 것으로 한다면 결국은 영세한 단순 가공업체들만 부담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영세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입 커피 및 코코아 원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 같은 건 아예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소비자한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도 공제율이 아닌 공제 한도로 늘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농산물의 원가율이 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이 물가를 잡느라고 애쓰고 그런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책을 마련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관련된 업계들의 의견을 철저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혼동을 일으키고 관련 업계들은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민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려놓고 국회와 소통해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 및 제도 확대를 논의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폭넓은 경제정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제 여야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은 어제도 진행됐지만 이 수석 부대표께서 직접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말씀이었고,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그리고 어차피 공개할 만큼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제 세종에 그 회의 참석을 단체로 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들어서 뭐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회동은 그래서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이제 지난 일정을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의 차원의 공청회가 화요일에 있었는데 이상민 장관이 또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들의 이런 정말 반대의 목소리, 이 집단적인 이런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 마치 MB 광우병 선동과 다를 바 없다,
MB 시절의 광우병 선동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또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 MB 시절에 이 정말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참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머리를 짓밟던 그런 경찰의 시대로 돌리려는 것 아닌지 그런 이 심각한 우려를 우리 당 차원에서 갖고 있으며, 공청회도 실시하고 저희 당 차원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생우선 실천단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에 이제 이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간담회가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 관리 보장팀이 이 현 시간 인권 침해 발생 장애인 거주 시절에 또 현장 시찰도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어제 2차 전체회의에서 이제 7대 긴급 민생 입법 이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여야 간의 대선 공약부터 해서 이견이 전혀 없을 만한 사안도 있고, 또 그만큼 민생 현장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7월 임시회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을 우리 당은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말씀에서는, 공개회의에서는 이제 참 어떤 대상보다도 더욱더 가장 투명하고 또 가장 공개적이어야 될 이런 국정 운영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 비선 정치 실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이어졌고요.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을 국정원이 고발하는 이 무리한 고발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이 국민과 국가가 아닌 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에 충성하는 참 어두운 국정원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참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민간인 사찰까지도 서슴지 않던 참 그런 더럽혀진 이름의 역사, 마치 망나니의 칼자루 같은 역할로 국정원이 전락하는 거 아닌가, 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나 전현희 국익위원장을, 권익위원장을 겨냥해서 참 생계수단, 자리보전수단, 이 국민 배신행위다, 이런 모욕적인 좀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하셨는데요. 이 송원석 수석 부대표도 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인사들로 인해서 국정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이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이런 식의 이런 모욕적인 이런 사퇴 압박을 여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좀 아시타비 같은 뻔뻔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재개해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인 이런 분들의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한 우리 정부와 너무 안 맞다, 바꿔야 한다, 이 공개적인 사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질적 인사권자, 이런 국무총리의 이런 포괄적인 공개적 사퇴 요구는 이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대응까지 준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이 자리에 앉은 김에 좀 추가적으로 방서에서 이 20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출근한 지 석 달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달 부산에서도 초임 소방관이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이런 갑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철저한 조사를 저희 당 차원에서도 촉구하며, 어느 직장에서든지 또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런 괴롭힘, 갑질은 막아야 할 일이지만, 참 잔혹한 재난 현장 속에서 이 직무 스트레스의 과중 속에서
근무하는 이런 소방관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일은,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리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더욱더 충격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소방관들이 이 국민의 이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이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소방관의 근무 환경, 직무 환경, 이런 직무 스트레스 저감 이런 것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소방관들께서 국민들은 영웅이라 하지만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이런 좀 슬픈 자조를 하시는 날이 이제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